3단원 일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이고요. 3-2 개념 확인하기 페이지는 59페이지부터 답 먼저 부르겠습니다. 1번에 힘, 두 번째도 힘이죠. 2번에 OXX, 3번에 이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좀 볼까요? 계산이 아닙니다. 0줄. 4번에 이거는 계산해야 됩니다. 무게가 30N짜리 수평 위에 놓고 10N의 일정한 힘을 작용해서 3m 이동이죠. 여기 있다는 거. 얘가 30N입니다. 자, 힘을 가해 줄 거야. F가 얼마? 10N. 이동을 했어요. 얼마? 3m. 그러면 W는 F 곱하기 S에서 F가 10N이고요. 이동한 거리가 3m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면은 30줄 되겠습니다. 다음 질량이 10kg짜리 물체 위로 들어 올렸어. 5m입니다. 얘를 위로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질량이 얼마였죠? 10kg입니다. 5m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일을 구하는 공식은 W는 F 곱하기 S라고 하는데, 자, 일단 질량으로 있기 때문에 이놈을 무게로 바꿔야 돼요. 자, 10kg 곱하기 9.8 해주면은 요놈이 갖고 있는 무게를 구할 수가 있어. 무게. 요놈의 무게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얼마가 나올 거냐? 98N의 무게가 나올 거예요. 자, 98N의 무게를 갖고 있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F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얘를 98N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일단 질량으로 나와 있으면은 들어 올릴 때 무조건 무게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곱하기 이동거리 5m 계산해 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490줄 나온다. 이게 답입니다. W는 FS 중에서 F가 이거죠. 이게 F입니다. 가해준 힘 98N.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5m 들어 올렸으니까 계산했을 때 490줄 나왔습니다. 다음 6번에 OXX, 7번은 비례 8번에 19.6줄인데 계산할게요. 8번에 10kg짜리 물체 0.2m 높이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인가? 자, 0.2m 높이에 있답니다. 여기가 높이가 0.2m래요. 자, 질량이 10kg이랍니다. 낙하하면서 해줄 수 있는 W, 일의 양이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의 양은 요거죠.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은 이거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꼭대기 위에 있는 요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EP는 9.8 곱하기 질량 10kg 곱하기 0.2m. 이거 계산해 주면요. 이거 계산해 주면은 일의 양이 나올 거야.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나올 거냐? 19.6 줄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9.8 곱하기 0.2 하면 0.98이고요. 0.98 곱하기 10 했으면 다시 9.8 곱하기 0.2 하면은 19.6이 1.96이 나오겠네요. 1.96 곱하기 10 해가지고 19.6. 어쨌든 구해냈어요. 자, 19.6줄이 요놈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란 말이죠. 위치 에너지를 19.6줄을 갖고 있는 요 물체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9.6줄만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9줄인데요. 이것도 볼게요. 2kg짜리 물체 3m/s.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2K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3m/s의 제곱이라서 약분 없어지고 3의 제곱이니까 9줄 끝. 자, 운동 에너지가 10줄인 물체의 질량과 속력이 각각 2배가 됐답니다. 이것도 적어놔야 돼요.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하고 V 제곱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10줄이래요. 근데 질량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얘 10 곱하기 2 일단 해야 되고요. 자, 속력이 2배가 됐어요. 속력이 2배가 되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돼야 됩니다. 곱하기 4 해서 이게 80줄 되겠네요. 그러면 됐습니까? 다음 자 60페이지부터 문제 다 풀어줄게요. 1번에 3번 5번 다음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다음 5번에 1번 틀린 것만 풀이하면 됩니다. 6번에 5번 다 할 필요 없어요.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에 2대 1 12번에 3번 13에 2번 14에 4번 15번 5번 16번에 1번 4번 17에 5번 18에 3번 다음 19에 5번 20에 5번 21번 3번입니다. 여기까지. 자 1번부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를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과학의 학책을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과학에서 일을 하려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W는 F 곱하기 S인데 힘과 이동 거리의 곱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가해준 힘의 방향으로 이 물체가 거리,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일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앉아서 이동 안 했죠? 이동 X. 그럼 S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일 아닙니다. 벽을 밀고 있지만 벽이 움직이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S가 0이에요. 자, 0.5kg의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힘이 바뀌었죠?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건데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힘과 이동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1입니다. 50N의 가방을 손에 들고 운동장을 100m 걸어갔어. 이거는 F와 S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고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F 힘을 위로 주고요. 들고 있는 거니까. 손이 들고니까 들고 있다는 것은 힘을 위로 줘야 됩니다. 100m 걸어가려면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위로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FS 수직입니다. 이거 일 아닙니다.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일이 아니에요. 바닥에 놓인 100N짜리 화분을 들어 1m 높이의 책상으로 들어 올렸다. 자, 바닥에 화분이 있을 거고요. 화분을 1m 높이의 책상 위로 얘를 어떻게 여기로 들어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힘을 F를 위로 줬었겠죠? 그리고 이동도 위로 시켰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1입니다. 3번과 5번이 1이 되겠어요. 2번 1의 양이 0인 경우 자 W는 FS 중에서 W는 F 곱하기 S에서 F가 0이거나 이동 거리가 0이거나 혹은 F와 S가 수직이거나 그쵸? 이렇게 자 F가 0인 대표적인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힘이 0인 운동 중에서 등속 운동이 있어요. 등속 운동 선생님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속력을 갖고 있는데 힘이 0일 수가 있습니까? 등속 운동은 힘이 0인 대표적인 운동이야.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이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버리면 속력이 줄어들거나 해야 돼. 근데 속력이 일정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등속 운동은 힘이 0인 대표적인 운동이죠. 자,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가방은 위로, 계단은 대각선 이렇게 기울어지게 생겼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위로 가는 것과 앞으로 가는 게 섞여 있다는 거죠. 합력이라고 하죠. 자, 이거 1입니다. 그쵸? 위로, 위로.
요거 두 개 찾아주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든 수레를 밀고 가잖아요. 밀고 간대요. 수레가 있는데 내가 힘을 이렇게 줬어. F.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1이죠.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 선수, 얼음판. 그 다음에 등속 운동 나왔죠. 얘가 F가 0인 대표적인 운동 1이 아닙니다. 기억 니은이라서 가만히 있어봐라. 무거운 짐이 든 수레. 기억 니은이 없는데요. 기억 니은이 어디 있어요? 가방을 0인 경우를 찾으라 그랬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빼고 디귿만 찾으면 되겠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이 10kg짜리 물체. 얘가 질량이 10kg이래요. 10kg이고 100kg이고 1000kg이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겼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가 F니까요. 자, 이동을 2m 했어요. 그러면 40줄입니다. W는 F 곱하기 S라서 F가 20N 곱하기 S는 2m니까 40줄. 근데 얘를 들어 올리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얘가 10kg의 질량을 갖고 있잖아. 얘를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러면 10kg의 질량은 어떤 9.8을 곱해서 98N만큼의 중력의 크기가 작용을 해야 되니까요. 98N 무게를 갖고 있는 놈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F를 얼만큼 줘야 된다? 98N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죠. 들어 올릴 때는 요놈의 질량 10kg 중요해. 근데 옆으로 수직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요놈의 질량은 관계없어요. 내가 밀고 있는 혹은 끌어당기고 있는 힘,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볼게요. 자, 볼까요? 이 물체의 질량이 10kg이고 내가 가해준 힘 2N이었어요. 그렇죠? 다 구해볼까요? 2N으로 5m만큼 잡아당겼습니다. W는 Fs에서 10줄. 이게 가로 방향이에요.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방향도 구해야 되는데 두 개 더하라고 한 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0kg짜리를 5m 들어 올리려면은 세로는 10kg 곱하기 9.8 곱하기 5m 계산해주면은 490줄입니다. 아까 가로 방향 10줄, 세로 방향 490줄 합쳐서 500줄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상규가 무게가 20N짜리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3m 밀고 갔대요. 해준 1의 양이 30줄이래. W는 F 곱하기 S 했을 때 얘가 30줄이라는 거야. 그럼 F가 자 얼마나 이동했을까? 예, 3m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되니? 10N 나와야죠. 10N 곱하기 3m 계산해서 30줄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이 마찰력의 크기라는 거죠. 마찰력이 작용할 건데 이 마찰력이 10N만큼 작용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마찰력만큼의 힘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아까 뭔가 들어본 것 같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 중력이 작용하는 것만큼 힘을 주면 들어 올릴 수 있어.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10N입니다. 자, 다음 6번 볼게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보자. 자, 어떤 물체가 일정 높이를 갖고 있으면 위치 에너지를 갖는단 말이죠. 이 B를 갖고 있을 거야. 10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겠습니다. 그럼 얘가 쭉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면 일을 할 수 있어요. W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만큼? 100줄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어. 자, 또 하나 더.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운동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를 100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벽에 못이 박혀 있어. 얘가 쭉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를 때려 박을 거야. 얼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100줄만큼 일을 할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양만큼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 줄을 사용을 하죠.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렇죠. 자, 얘가 이렇게 1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던 애가 여기다가 일을 꽝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일을 해줬어. 해준 만큼 얘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죠? 높은 곳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이건 기준면 관련 설명이겠네요. 기준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할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죠. 여기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기준으로 했을 때 베란다 높이가 4m고 이 물체는 7m 높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m인 거야. 그러면 이 옥상에 있는 이 물체는 9.8 곱하기 질량 5kg 하면 49 나오죠. 곱하기 3m 계산했을 때 이거 147줄 나옵니다. 그럼 기억은 맞아요. 자, 옥상을 기준면으로 한다. 그럼 기준면에 그냥 물체가 놓여 있어요. 이건 위치 에너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0줄입니다. 맞아요. 자, 물체를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일의 양은 196줄. 인지해 볼게요. 왠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닐 겁니다. W는 아니야. 일의 양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구할게요. 바닥에서부터 7m 높이 위에 있기 때문에 9.8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7m. 얘를 계산해 주면은 요놈의 위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위치 에너지가 140 얼마요 이거? 아, 베란다에서 옥상으로죠. 그러면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다시 9.8 곱하기 5kg 곱하기 3m 높이입니다. 그러면 147줄 나와요. 자, 얘를 베란다에서 여기까지 옥상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47줄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7줄. 그쵸? 근데 196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147줄. 답은 기억니은 3번입니다. 몇 번까지 했죠? 7번까지 했어요. 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짜리 줄을 2m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말뚝이 5cm 박혔어요. 질량이 30kg짜리 줄을 4m, 질량이 몇 kg? 10에서 30, 질량이 일단 이 P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서 질량이 몇 배? 3배. 다음에 높이가 몇 배? 2m에서 4m니까 2배. 그럼 3배 곱하기 2배 곱하기 5cm. 그러니까 몇 cm가 나올까요? 6배니까 30cm 나오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0g인 쇠구슬을 떨어뜨리고 속력을 측정해서 쇠구슬의 속력을 측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옳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봅시다. 자, 쇠구슬이 낙하하는 기억입니다.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하면은 얘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중력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얘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렇죠.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중력이 일을 한다라는 건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반대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위로 들어 올리는 건데 위로 들어 올렸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운동 에너지 증가, 속력도 증가하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가 50cm. 일단 단위 환산해서 0.5m인 경우에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0.98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질량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질량은 100g이기 때문에 0.1kg으로 단위 환산해 놓고 계산하면,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98줄.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속력 V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속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보자. 일단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 P는 9.8 곱하기 꼭대기 지점에 있었을 때 질량이 0.1 다시 0.1kg 곱하기 0.5m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여기서 이놈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0.98에 0.49줄 되겠네요. 0.49줄입니다. 자, 0.49줄이 위치 에너지란 말이죠. 그럼 얘가 여기 어떤 일정한 위치 위에 있었을 때 얘가 이 P가 0.49줄이에요. 그럼 얘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얘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0.49줄이겠죠. 0.49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0.98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겠죠. 그쵸? 이거 틀려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최대값의 위치 에너지를 모두 구해놔요. 이 최대값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곧 요 값이다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질량이 2kg인 물체는 A는 2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거고, 질량 1kg인 물체 B는 4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A의 운동 에너지를 그냥 계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A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kg 곱하기 2m/s의 제곱을 하면 이거는 4줄 나오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kg 곱하기 4m/s의 제곱이란 말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1 했을 때 0.5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의 제곱하면은 16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0.5 곱하기 16이라 해서 8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4줄과 8줄. A는 B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배 2번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두 장난감 자동차 A, B 운동 에너지 질량의 관계를 나타냈다. 자, 두 장난감 자동차의 A, B의 속력의 비를 구하시오. 속력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운동 에너지가 A일 때 A의 운동 에너지가 8줄인 거고요. B의 운동 에너지는 2줄입니다. 질량이 2kg으로 동일할 때, 질량이 2kg일 때 얘는 2줄, 그리고 얘는 8줄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겠네요. A 대 B의 속력의 비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비를 먼저 구해보면 A, 이 K와 B, 이 K는 8대 2가 됩니다. 그럼 4대 1이죠. 8대 2니까 4대 1이고요. 자, 운동 에너지의 비가 4대 1이 나온다면 속력의 비는 2대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얘가 운동 에너지의 비고 얘는 속력의 비입니다. 왜냐하면 속력이 2배가 됐을 때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대 1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몇 번 더 풀어봐야 됩니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오른쪽 그래프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를 천천히 밀 때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물체를 5m 이동시키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자, 보고 일단 여기 있는 면적 X축이 거리가 나오고 Y축이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면적이 1의 양이 되겠죠. 이 면적이 1의 양이 됩니다. 두 개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랑 이렇게 따로따로. 자, 그러면 30, 여기는 30이네요. 30줄하고 여기는 2m 5니까 10줄 합쳐서 30과 10이니까 40줄.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다음 13번 볼게요. 질량이 500g인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2m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을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2m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 자, 일단은 500g이기 때문에 0.5kg 되겠죠? 0.5kg 이놈의 무게를 구해야 됩니다. 곱하기 9.8 계산해 주면은 하고 2m 높이까지 들어 올렸을 때는 이거 얼마 나오니? 이건 4.9 9.8이네요 9.8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여기 2m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요. 0.5 곱하기 9.8 이게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무게. 자, 무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4.9N 이거 구하면 4.9N 나오거든요.
4.9N의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얼만큼 힘을 줘야 된다? 그 무게만큼 힘을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은 4.9N만큼 힘을 주면 되니까 4.9N, 이 일은 2m까지 곱해서 9.8J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현이가 무게가 100N짜리 가방을 들고 A에서 B까지 올라갔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는 0.5, 1, 1.5, 2 전체 2m 높이를 올라갔습니다. 얼마짜리? 100N짜리 가방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W는 F 곱하기 S고 100N짜리 무게를 갖고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가기 위해서 얼만큼 힘을 주면 되겠니? 100N만큼 힘을 주면 되겠죠. 이동한 거리는 2m입니다. 그럼 나는 200줄만큼의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1m부터 시작해서 1, 2, 3, 4m 정도 가로 방향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 가방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F를 어디로 주고 있어? 힘을 위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동거리 S 얘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수직으로 나왔을 때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힘과 이동 거리,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것은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가는 건 빼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계산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그림은 물체 A, B, C, D, E의 질량과 높이를 나타냈습니다.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물체는, 자, 위치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부 상수인 9.8을 앞에다 곱해야 되는 거는 모두 똑같아요. A도 B, C, D, E 모두 9.8을 곱할 거기 때문에 모두 안 곱해줘도 똑같습니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큰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9.8을 곱하지 않고 나머지 질량과 높이를 곱해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클 거예요. 1, 3, 여기도 3, 여긴 4, 얘는 6이 나오기 때문에 6 곱하기 9.8 해가지고 위치 에너지까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값은 2가 제일 크겠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자, 운동에너지와 질량 그리고 속력의 관계로 옳은 것은 Y축이 운동에너지입니다. 질량과 운동에너지는 비례입니다. 일단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운동에너지를 구하려면 2분의 1, 상수니까 냅두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량이 만약에 2배가 됐을 때 운동에너지는 2배가 된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그래서 질량과 운동에너지는 정비례하는 1번 그래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약간 복잡합니다. 자, 속력의 제곱에 운동에너지가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V라고 썼을 때 V 제곱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또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돼 있어. V라고 되어 있고 이 K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자, 요 그래프는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혹시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맞는 거고요. 얘도 맞는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겠어요. 자, 요거 있네요. 간단하게. 속력의 제곱에 운동에너지가 비례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틀려요. 속력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속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1번, 4번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인 물체를 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을 때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려면 운동에너지만 단순히 구할 거야. 그럼 속력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속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맨 꼭대기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거고요. 꼭대기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전환돼서 아래쪽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는 9.8 곱하기 질량이 얼마입니까? 4kg 곱하기 5m가 되겠죠. 4, 5, 20이니까 20 곱하기 9.8 해서 196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모두 전환돼서 바닥에 도착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이 K가 196줄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됐나요?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 분석 18번 같은 경우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질량이
이게 운동에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속력이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질량이 2배가 됐어.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2배가 되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리도 2배가 되면 됩니다. 2배. 자, 이 밀려나는 거리는 운동에너지의 값에 따라서 커지는 거죠. 그쵸? 자,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A에서 1, 1이었는데 1, 2. 저기서 질량은 똑같은 상태에서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미안합니다. 운동에너지가 2배가 아니라 속력이 2배가 됐어요. 지금 속력 V가 2배가 됐죠.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될 겁니다.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되면 이 K가 4배가 되면 자, 밀려나는 거리는 4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그래서 가는 40cm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에 D를 볼게요. 질량이 2배가 됐습니다. 그쵸?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죠. 자, 운동에너지 계산할 때 그러면 2배하고 4배가 되면 되니까 총 8배의 운동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밀려나는 거리도 8배가 될 거기 때문에 80cm 나와줘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에는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릴 때 작용한 힘은 5N, 들어 올린 높이는 10m입니다. 자, 물체의 무게는 5N이었다. 그렇습니다. 5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5N의 힘을 준 거기 때문에 무게가 5N 맞아요. 물체는 10m, 그렇죠. 높이 10m 이동했네요. 중력에 대하여 들어 올리는 거는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5N 곱하기 10m이기 때문에 50줄. 그렇죠. 아랫부분의 넓이는 1이죠. 1의 양입니다. W가 되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이 아니라 1의 양이 돼야 되겠죠. 5번 틀렸다. 자, 20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처음에 정지에 있었습니다. 정지에 있는 질량이 4kg짜리 물체에다가 그림과 같이 5N의 힘, F가 5N 힘을 계속 작용해서 얘는 총 10m 이동했네요. S는 10m. 그럼 50줄에 1을 해줬겠네. 50줄에 1을 일단 해줬어. 왜냐면 W는 F 곱하기 S니까요. 5N의 힘으로 10m에서 50줄에 1을 내줬다.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요 10m 지점에 지날 때 요 놈의 운동에너지는 50줄만큼의 1을 내줬기 때문에 50줄만큼의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입니까? 4kg 곱하기 속력의 제곱했을 때 얘가 50줄일 거란 말이야. 단순히 계산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2에서 얘는 2 나올 거고요. 2 곱하기 뭐를 제곱했을 때 50이 되면 되겠습니까? 20이죠. 25죠. 2 곱하기 25 해야 5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 5네요. 5에 제곱했을 때 50이 나오니까 속력은 5m/s. 답은 5번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4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를 밟았더니 20m를 미끄러진 후 정지했다. 이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멈추기까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미끄러지는 동안에 가는 거리 있죠? 이 거리가 제동거리입니다. 제동거리가 20m래요. 그러면 속력이 40km/h에서 80km/h의 속력으로 바뀌었다. 그럼 증가했죠. 몇 배? 속력이 2배가 증가하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되기 때문에 제동거리도 4배가 되면 됩니다. 이 20m 곱하기 4배 해서 80m 미끄러지면 되는 거예요. 제동거리도 4배 해서 80m가 미끄러질 거다. 됐나요? 자, 21번까지 봤습니다.